자, 어제와 오늘 좀 많이 혼란스러운 장세였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어제 기준에 배당을 앞둔 상태, 배당락을 피해가려는 수급과, 왜냐하면 주주명부에 노출되기 싫고 또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기 싫어서 10억 이상 가져가시면 안 되니까 또 세금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매도 물량과 그 물량을 받아가는 쪽, 그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긴급 승인 관련된 치료제, 또 백신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재료 노출이냐 뭐 선반영이냐 뭐 별의별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제 야간에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다 털고 잘 나왔잖아요. 차익 실현하고 잘 나왔고, 그 수익률이 뭐 사실상 11월 25일 이후에 뭐 어마어마하고 상한가도 뭐 잡아냈고, 그런 상황에서 누적 수급 감안했을 때 저수급이 그러면 결국은 어제 이제 좀 이슈거리가 됐던 내부자 기준에서의 매도인데, 재료 노출을 인식을 잡고 매도를 했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진 않죠. 그냥 10억 원을 넘기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10억 원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려는 그 기준점의 흐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야간에도 이제 교육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16만 9천 원에 잘 정리를 했고, 오늘 뭐 16만 5,900원까지 좀 눌렸었네요. 어찌됐건 이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26만 1,000주인데, 이쪽도 보시면은 그 DB 쪽에 창구가 좀 들어왔어요, 오늘. DB 쪽에 이제 창구가 좀 들어왔었다가, 매수가 이제 여기 있죠? DB금융 43만 주에서 그 밑으로, 순위가 5위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안 보여졌을 뿐인데, DB 쪽의 매수, 그리고 셀트리온의 DB의 매수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은 DB 쪽이 위탁받아서 이제 그 수급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연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DB 쪽이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창구가 아니라서 일단 뭐 마감 이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프로그램이 12만 주 매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셀트리온 갭상승에 개인들이 뭐 들어올렸을까요? 동학개미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전략이 일단은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셀트리온으로 옮겨간 것이 또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앞으로의 이제 그 흐름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쪽에 기준점 잘 놓고 보면 뭐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시장 지수가 11포인트 강세예요. 근데 배당락이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얘기한 부분, 오늘 원고에 한국거래소 그 배당락 그 표 가져갈 거야. 그거 해놓고 한국거래소 배당락 그 기준점 놓고 보시면은 현금 배당의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44포인트의 낙폭이 나와야 되는 거죠. 44포인트 하락 출발에서부터 들어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한다면 삼성전자 이번에 특별 배당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특별 배당의 규모가 1, 2% 이상 되겠죠. 뭐 1,400원, 1,500원 이 정도, 1,000원에서 1,500원 그 사이에 배당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특별 배당 마지막 차이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 약속한 부분 감안했을 때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럼 뭐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0.5% 빠져 있어도 어제 사상 최대 최고점 8만 100원 찍고 눌린 폭이고, 우리 아자아자님께서 신랑하고 이혼은 면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농담이 심하셨다고. 농담이 심한 게 아니라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 잘하셨어요. 잘 선택하셨어요. 그 유료의 마케팅을 위한 기준이 아니고요. 마케팅하고 하려면은 뭐 저가에 막 그냥 막 우르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또 들어갈 종목이 제한적이고, 결론적으로 똑같이 오픈되어 있는 삼성전자를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채널 돌리면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삼성전자를 매도하라고 하던가, 삼성전자 끝내줍니다 해놓고 결론은 삼성전자 어떻게? 목표주가 10만원,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이닉스 오늘 어땠어요? 꾹꾹 눌려져 있었지만 얘는 이제 배당은 높지는 않습니다. 1,000원 수준. 근데 이 하이닉스 꾹꾹 눌러놨다가 결국은 종가에 돌려놓죠. 배당락 감안하면은 수익이죠. 아이고, 오늘 삼성전기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뚫어주고, 우와. 17만원 미만에 있을 때 이거 언제 18만원 갑니까? 20만원 갑니까? 했는데 그 툭 건들면 20만원이야. 목표주가 궁극적으로는 얼마 잡아놨다 그랬어요? 24만원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30만원 넘게 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오픈을 해놓으면 가끔씩 이제 문자방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야, 유료 종목 다 오픈하면 어떻게 하냐, 냥냥 막 그냥 이러시는데, 이걸 누가 사냐고. LG전자 이제 와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신 거지, LG전자 거래량 확 줄었죠. 이걸 누가 사냐고. 거래량 줄으니까 변동성이 별로 안 나오죠. 한 오늘 캔들 크기가 6%뿐이 안 나왔어요. 고점 저점 빼고 나면 3, 4% 그거 단타 치겠다고 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9만원 밑에 10만원 밑에 여기서 30% 콱콱콱 채워놓고 한 방에 그냥 들어 올리는데, 우리가 이 한 방 상한가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LG전자 창사 이래 이런 흐름 처음입니다. 이런 거래대금 2조 처음이에요. 그런 흐름에서 고점을 뚫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다만 최근에 흘러가 있던 캔들의 크기, 로그 차트로 보더라도 오버슈팅은 오버슈팅이죠. 이번 달 마무리되고 다음 달부터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그 다음 대처하면 돼요. 종목은 많잖아요. 응? 오늘 기준에 똑같이 오른 삼성전기, 사상 최대치 신고가. 아까 쭉 보니까 비중이 굉장하시단 말이에요. 비중이 굉장하시잖아요. 13만 원에 야상화 선생님은 50%고, 또 16만 원에 40%이시고, 또 아까 60%이신 분들도 계시고. IT 종목의 비중은 높게 잡아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삼성전기, LG전자가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개를 묶어서 말씀드렸어요. IT가 가는 이유는 실적이라고 그랬고, 삼성전자, 동학개미 뻥치지 말라고 하시고 55.82%가 외국인입니다. 하이닉스 49.68%가 외국인입니다. 그럼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 자체가 아니라는 거고요. 삼성전기, LG전자는 어마어마한 매집이 단행돼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저렇게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이버에서 우리가 겪어봤고, 수급 논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겪어보셨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은 너무 좋아요. 어제도 문자가 너무 많아요 하셨는데 결국은 다 똑같은 종목 똑같은 내용이야. 어제 뭐 DB하이텍 44,800원, 오늘 똑같은 문자 똑같이 나가잖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셀트리온 안타깝게 어제 헬스케어 16만 9천 원에 전량 정리를 했지만은 결론은 오늘 다시 진입을 해서 내일 기준의 흐름을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IT와 의약품 쪽에서 뭐 시장 같은 종목이 오늘 또 탄력을 많이 받긴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대로 시가총액 규모나 이런 부분을 따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시총 코스닥에서 1위, 셀트리온 유가증권 시장에서 5위, 이런 종목에서의 변동성, 그 변동성 속에서도 그나마도 안정성,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사실상 52주 신고가 정도 수준이 아닌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 범위를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자동차가 이제 조금 눌려 있고 막판에 이제 좀 들어 올렸는데 나쁘지 않고요. 그죠? 아름아름 벌써 19만 원 위쪽에 있고, 그리고 금융지주사가 우리 주력인데 금융지주사의 배당락이 배당락이 KB금융이 2,000원 정도 수준해요. 그 2,000원 대비 200원 빠진 거 200원. 시장이 뻘건데 200원 빠졌다고 속상하긴 하지만 그게 뭐해? 전혀.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아자아자 선생님께서 이제 그나마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솔로몬 선생님도 그렇고, 솔로몬 선생님 저보다 젊은데 내가 선생님이라면 또 그런데 참. 하여간에 우리 솔로몬 선생님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뭐 프리시전 바이오 3% 수익. 근데 먼저 번에 이제 프리시전 바이오 들어가셨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정리를 못하고, 단타 종목이 1%짜리인데 정리를 못하고 이제 갖고 오신 경우들, 그런 경우들의 기준에 그러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타 종목이라는 거, 교육 종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그 솔로몬 선생님의 프리시전 바이오의 3% 수익, 또 아자님께서 아자님께서 프리시전 바이오 어떻게 할까요? 전략 잡아주셔야 하셨는데 제가 좀 무성의하게 답변 드렸어요. 이게요 저게요 해놓고 결론은 이런 종목 잘라낼 땐 잘라내셔야 된다는데, 그래도 잘 정리가 되셔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일단 이제 뭐 상한가 가 있지만은 오늘 야간에도 이제 그 전략은 잡아드릴 거예요. 35만 주면은 많은 물량이 쌓여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4,600억 거래대금, 1,100만 주짜리를 뺑뺑이를 얼마를 돌려놓은 거야. 근데 어찌됐든
신규주에서의 변동성의 흐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기준처럼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배당을 받았는데 시장 제대로 보니까 배당락 이후에 11포인트 상승하면서 결국 55포인트 상승할 때 우리가 대형주 갖고 있으면서 전부 배당받고도 플러스, 배당받고도 플러스, 배당받고도 플러스. 얼마나 좋아 오늘 기준. 그냥 입이 한박 웃음인 거지. 그죠? KB금융 정도의 금융지주사만 배당락을 감안했을 때 똔똔 수준이고 오래간만에 HM에 움직여줘서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라. 그렇게 되면은 프리시전 바이오도 오늘 개장 초에 사실 들여다봤어요. 왜냐면 어제까지 기준에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음봉색이 팍 떨어지고. 근데 이제 시가총액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따졌을 때 인바이오, 우리 수익 잘 냈던 인바이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아까 봤을 때 60만 주 거래량이 없단 말이야. 그럼 거래량 터질 때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장 초에는 약밥이죠.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프리시전 바이오가 거래 터지면서의 흐름으로.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우리 킹크랩 선생님께서 이건 윤정도 언급도 안 했어. 이제 방송 나가면 이런다 또 아이고 창피해, 윤정도 언급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 종목으로 상한가를 잡아내시고. 근데 이게 킹크랩 선생님 정도 되시니까 이걸 솔직히 매매를 하시는 거지. 투자 경고예요. 투자 경고. 상한가 하한가 그리고 급락. 그잖아요. 10억 이상이면 또 대주 지정되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상한가. 이게 금융당국이 이게 할 짓거리냐고. KMW 그런 종목 200% 올랐다고 칼들이 된다고 해놓고 이런 종목은 6,000원짜리가 몇 배 올라온 거야 지금. 어찌됐건 이러한 변동성 매매에 대한 꿈은 극대형주에서 수익을 내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빠져드실까봐 셀트리온 삼형제 거기에 뭐 변동성이 조금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HMM이라든가 삼성중공업, 지금 요즘에 좀 힘겨운 그 상태이지만 두산중공업, 이런 변동성이 있는 종목, 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군들도 병행을 하는 거니까요. 또 DB하이텍도 나쁘지 않죠. 병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교육에는 현대바이오, 프리시즌바이오, 또 아남전자는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더라고요. 기준거래량 8,800만 주 잡아드렸었지만 현대바이오나 프리시전바이오는 이제 방안에서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기존부터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장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조치가 오늘 풀려 있더라고. 뭐 어제도 풀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풀려 있는 상태여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 오후에 올려드리고, 이거 갖고도 이제 우리 연구 무지하게 혼났어요. 플로 친구 내용하고 차트까지 제가 다 차트까지 잘라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봉 기준에 1회 1회 대처의 기준을 잡아드려라. 3분의 1 지정과 2분의 1 지정. 근데 2분의 1 꼬리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좀 과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72,2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범위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 그 범위에서 지지받고 돌리는 모습을 보고 나는 매매를 했다? 그럼 뭐 단기 공략은 되죠. 단, 이런 부분은 교육적으로 말씀드릴 때 접근 범위를 안 드려요. 고점 대비 너무 미끄러져 내려왔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범위는 이오플로우의 경우에 윗꼬리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을 지금 이제 돌려놔서 3분의 1 기준이지만 그 부담 요인을 오늘 종가 기준에 갖고 갈 필요가 있을까? 내일 거래가 터지면 내일 또 들여다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단기 공략주 기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서 대처하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드릴 겁니다. 일단은 아주 뭐 행복한 그런 흐름이라는 거, 행복하다는 그런 기준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급 범위 이제 빠르게 놓고 볼 텐데, 삼성전자 900만 주 이런 부분들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배당락 이후에 이제 그 차익 실현 부분인데, 오늘 나올 물량은 다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죠. 차익 실현에 대한 출해될 물량. 900만 주라 그러면 1,000만 주라고 기준 잡아도 60억 주짜리예요. 60억 주. 60억 주의 1%면 얼마입니까? 6천만 주. 60억 주의 1%가 6천만 주예요. 6천만 주가 아닌 1,000만 주라고 기준을 잡아도 얼마? 0.16인가요? 뭐 하여간에. 하이닉스 7억 2,800만 주짜리죠. 0.2% 물량이에요.
이것도 역시 배당락에 대한 소진 부분. 어제 이제 배당락 이후에 매수 잔량이 막 쌓여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삼성전기는요 19만 3천 주. 생각보다는 덜 뺏긴 거 아니냐? 아니죠. 위에서 손바뀜이 있던 거죠. 매도와 매수 부분. 매수 부분 월등히 많죠. 그러니까 매도할 외국인은 매도하고,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녹화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넘어가는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게, 와, 이거 외국인과 기관이 20만 주 사서 개인들이 19만 주 사갖고 팔아가지고 이거 쌍끌이로 들어올려서,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개인들이 막 밑으로 집어 던졌어. 우리는 안 샀나? 우린 개인 아니야? 우린 기관인가? 매도의 부분에 외국인, 개인, 기관의 매도가 있어요. 뭐 단타의 성향도 일부 있겠지만은 거의 이런 쪽에는 변동성이 나와야 단타를 치지 무슨. LG전자처럼 변동성이 나와야 단타를 치지. 아니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환급성이 아주 뛰어나든가. 결론은 팔아야 될 기관과 팔아야 될 외국인. 아까 어떻게 있어요? 다 위에 걸어놓죠. 밑으로 안 던져. 왜? 회사가 좋기 때문에 위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들은 왜 팔아? 수익 확정을 한 번씩 줘야 되니까. 상품이잖아요. 상품 계정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매수는요. 이거 좋아하고 사는 매수, 또 순환성의 매수, 별의별 매수 다. 개인들은요. 65만 주 중에 우리께 상당한 물량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사? 떨어지는 물량도 샀지만 위의 물량도 사고. 매수 강도가 위로, 체결 강도가 위로 형성돼서 올라간 거지. 개인들이 물량을 뺏겨서 올라갔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거는 개별주 소형주의 일부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그럼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그 다음에 LG전자 마찬가지로 손바뀜에 계속 여기서 손바뀜 나와요. 이게 못 갈 것 같아요? 기간 조정 거치고 갑니다. 가격 조정이 아닌 옆으로 횡보, 그리고 가격 일부 눌리고 그리고 가요. 왜? 여기서 계속 손바퀴다. 얘 맨날 단타 치는 외국인 기관일까? 아니에요. 손바뀜. 털 애들은 털고 새로 살 쪽은 사고. 마찬가지예요. 이노텍, 뭐 SDI, DB하이텍. DB하이텍의 오늘 수급이 프로그램에 20만 주 이상 나왔는데도 강세를 띄었죠. 얘네도 이제 손바뀜의 기준. 얼마예요? 110만 주 가까이 외국인 기관이 팔았어요. 근데 80만 주는 이 가격에, 90만 주는 이 가격에 샀다는 얘기야. 샀잖아. 그러면 새로 산 쪽은 이게 막 매수매도 단타 친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일부 단타 물량이 있더라도. 결국은 와, 이 가격에 손바뀜이 났구나. 이렇게. 이쪽은 매도매수보다는 매도매수가 막 월등하기보다는 제한적인 거래를 향해서 이 10만 주면 어떻게 하려는 얘기예요. 유통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한항공 마찬가지. 손바뀜의 기준. LG와 다.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 오래간만에 그래도 뭐 순매수 기준 잘 만들어져서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뭐 기아차 이게 다 손바뀜입니다. 야, 개인들이 동학개미가 사서 올려. 아유 진짜. 외국인 기관 얼마에 100만 주 가까이 86만 주 매도했잖아요. 매수는요. 35만 주를 어떻게 위로. 매도가 많은데 36만 주 가지고. 개인들이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매도를 밑으로 막 집어던졌냐 이거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말장난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삼성전기 오늘 교육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기 똑같은 맥락이에요. 위에 걸어놓고 밑으로 거의 안 던지잖아요. 던지는 물량도 일부 있었지. 거의 안 던지잖아요. 오늘 매매 평균 단가가 17만 3,886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를 위로 매수가 우리가 바보예요. 막 우리가 위로 쌓으려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바뀜이라는 것은 윗방향으로의 매수 강도가 들어오는지 그걸 보는 거지 순매수만 놓고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양쪽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HMM의 수급도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쪽도 손바뀜이 많죠 오늘. 단타 성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손바뀜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같은 창구에서 막 사고 팔고의 개념보다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역시 매도가 좀 우위가 있고요. 매수도 일단 손바뀜이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부분이 있고 매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순매수로 봤더니 매도가 좀 더 많더라. 좀 더가 아니라 60만 주씩 되더라. 그러면 0.5%예요. 0.5%. 적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누적 배당락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매수한 창구도 분명히 있죠. 그 창구의 기준이 DB 같은 경우가 뭐 단타를 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해지성의 물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쪽에 수급 범위 손바뀜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매수한 것처럼 보여줬는데 오히려 매도했어요. 근데 그것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흐름은 아니죠. 한국전력도 좀 많이 아쉽게 오늘 많이 미끄러졌는데 여긴 배당락도 사실은 없어요.
많이 미끄러졌는데 일단은 뭐 잘 돌려지는 흐름으로 좀 더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기를. 그래서 앞전에 갭을 그나마 이제 메꾼 그런 상태는 아니라서 종가 26,000원이에요. 거기를 뭐 크게 종가상으로 훼손시키지 않으면 한번 죄송합니다만 견뎌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나머지 이제 소부장 쪽은 뭐 동진 세미캠 요즘 뭐 추세 강하고 서울 반도체 52주 고가 랠리의 기준에서 눌림목 다시 고가 랠리 뭐 이런 수준. 바이오시스템 많이 들어올렸고요. 에코프로도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죠. 그 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에 뚫어놓은 거고. 그다음 미코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은 차분히 다시 돌리면 충분하다. 누적 수급 나쁘지 않다. HFR 마찬가지. 그리고 RF텍. 믿고 이제 다 같이 움직여 주니까 대부분 손실 만회, 또 대부분 주력에서의 수익, 그 주력의 수익이 있으니까 나머지가 좀 많이 편해졌던 거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야간 무방 그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만 대처하시면 내년에는 더 좋은 장이 이루어질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